타면서 타는 내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근데 정비도 안 된다? 제조사 컨택도 안 된다? 그게 바로 X예요. 최근 BMW 서비스 센터에 무단 시운전 사건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차주의 동의 없이 시운전을 명목으로 차를 400km 이상 운행한 서비스 센터 직원의 행동과 사후 대처에 많은 네티즌들이 분노했는데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 역시 많은 네티즌 분들께서 분노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어주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 BMW 소식을 전해드려서 이번엔 벤츠 관련 피해를 입고 계신 차주분과 인터뷰를 진행해봤는데요. 이분은 같은 증상이 해결되지 않아 서비스 센터에만 무려 6번을 다녀오셨으나 아직도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 딜러사와 벤츠 코리아의 행태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벤츠 E클래스 210D 디젤 차량이고 20년도 9월 초에 신차로 출고를 했어요. 지금 현재 주행거리는 한 23,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그러니까 출고한 지 한 3개월 뒤부터 디젤 엔진 소음 외로 금속 떨림음이 심각하게 발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제가 바로 전에 타던 차도 그렇고 디젤 차량이었기 때문에 디젤 소음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인지를 하고 긍정적이에요. 근데 현재 차량에서는 디젤 차량 소음이라고 볼 수 없는 방울 떨림, 금속 떨림음이 심하게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그 금속 떨림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행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주행을 하면은 그때부터 떨림음이 심해요. 제가 봤을 때는 냉간 시에는 소음이 안 나고 무조건 주행을 하고 나서 공회전 시나 아니면 아이들링 시 이때 소음이 지속되고 있어요. 차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소음 문제가 핵심이죠. 일반적인 소음이 아닌 특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일반적인 운전자들은 서비스 센터에 방문을 할 겁니다. 제보자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센터에서부터 벌어지는 일들이 꽤나 황당합니다. 처음 모터센터에 방문을 했을 때는 딱히 어디가 문제다 혹은 또 어디가 의심간다라는 얘기를 특별히 듣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타봐라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제가 전달을 받은 걸로 알아요. 그래서 저도 한 달 정도를 더 차량을 탔고, 그리고 뭐 딱히 모터에서는 정상이라고도 얘기를 안 했고 찾지를 못한다도 안 했고 그냥 깊게 보질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하면은. 저도 뭐 차량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아서 카페나 이렇게 커뮤니티에 보면은 딜러사 서비스 센터마다 정비하는 방식이 다르다기보다는 고칠 수 있고 없고가 좀 차이가 나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사소한 뭐 잡소리라던가. 그래가지고 저도 이거를 그냥 잡소리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기 모터에서 고치질 못하니까 그럼 다른 센터를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진행을 했던 거고, 또 거기서도 증상이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서비스 센터를 방문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총 한 4곳을 옮겼죠. 근데 증상이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오토포스트에서 유튜브 쇼트로 올라간 영상 양철통 소리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한 용에서는 이 증상에 문제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처음에는 증상이 없다라고 하길래 그럼 한번 타보자 라는 마음으로 또 탔는데 증상이 동일해요. 그래서 두 번째 다른 부품을 교체를 하러 갔을 때 이게 계속 소리가 난다, 한번 더 봐달라 라고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근데 이 문제를 모터 보행에 가지고 가니까 쇼바 문제다. 그래서 양쪽 쇼바를 교체를 했고, 엔진룸 소음 같은 경우는 모든 서비스 센터에서 다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제보자분께서는 서비스 센터를 한두 곳 다녀오신 게 아닌데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현 시점까지도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소음은 아니다 보니 혹시 이 차에서만 발생하는 문제는 아닌지도 여쭤봤습니다. 저랑 동일한 차량에서는 지금 이런 소음이 단 한 대도 안 나요. 왜냐면 3년 된 차, 4년 된 차 다 봐도 지금 이 소음은 전혀 나질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저희 벤츠 카페에서 제가 글을 올렸는데 어떤 차주분께서 자기가 지금 차량을 한 3년인가 4년 탔는데 자기 차량보다 소음이 크대요. 심지어 이 차량을 제가 비교하기 위해서 옆에 만약에 저랑 동일한 차종이 지나가면은 한번 끝까지 따라가 봤어요. 근데 그 차량에서는 소음이 안 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 차량에만 소음이 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증상에 대해서 어드바이저도 그렇고 정비사도 그렇고 다 소리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에서 소리가 나는지 그거를 못 찾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 저 제품 막 갈아보자, 아니면 다시 재조립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소리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어드바이저 분들도 그렇고 정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 두 손 두 발을 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벌써부터 다들 답답하시죠? 그런데 서비스 센터에서 겪은 더욱 황당한 일도 존재했습니다.
한 서비스 센터에서 있었던 일인데 소음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어드바이저님하고 정비사분도 소음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가 된 상황에서 엔진룸을 열어서 ECU 부분을 만지시더니 ECU를 고정시키는 고정 틀이 문제라고 그렇게 판단을 내려가지고 교체를 하자라고 진행을 했어요. 근데 당장에 교체할 부품이 있냐라고 물어보니 지금 마침 센터에 동일 차종의 엔진을 내린 차량이 있대요. 그래서 그 차량의 부품으로 바꿔보자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출고한 지 1년도 안 된 차량인데 얼마나 탄 차량의 부품인지도 모르고 그거에 대해서 뭐 고지가 없었고 그래도 타 차량에 들어가 있는 부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척은 하고 이렇게 해서 차이 업계에서 달아줄 줄 알았는데 뭐 그것도 아니고 좀 찝찝했죠. 그래서 그 후에 제가 어드바이저님한테 해당 부품 교환권에 대해서 다시 원상복구를 요구를 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다 저렇다라는 얘기를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도 추가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요청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벤츠코리아 측에다가 얘기를 하려고 추가적으로 어드바이저님한테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죠. 뭐 한 측에서 얘기를 했을지 안 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 부분까지는. 이게 일반 차주들이 그 부분까지 생각을 안 하거든요. 입고된 다른 고객의 차에서 부품을 추출하여 다른 차에 이식을 한다. 이것도 이슈가 된다면 매우 큰 사안이겠죠. 이 부분 역시 해당 차주의 동의를 거친 것인지에 대해 제대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일단은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그리고 타고 있는 차량의 브랜드에 대해서 정말 좋은 이미지였어요. 만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레몬법을 우선 알고 있음에도 계속 수리를 진행을 했던 거였어요. 벤츠의 능력을 믿었고 제가 방문했던 모든 센터 어드바이저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 얘기에서 진상을 부린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제발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었거든요. 근데도 저는 고쳐서 타고 싶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저는 뭐 지금 답답한 마음이죠. 그러고 나서 제가 중재 신청을 진행을 한 거죠. 일단은 지금 제가 매일같이 증상 영상을 찍고 있고요. 지금 그 과거에 찍었던 영상들이나 대화 내용이나 모든 자료를 지금 국토부 중재 신청 거기다가 업로드를 한 상태고 지금 중재위원 선정까지 선택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지금은 벤츠 측의 그 답변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코리아 측에 문의를 했는데 벤츠코리아가 정말 있는 회사인지 없는 회사인지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그 관계자랑 통화나 다이렉트로 힘들어요. 그래서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연락을 요청을 하면은 3영업일 이내에 무조건 연락을 준대요. 근데 한 10일 넘어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제가 가만히 있어서 연락이 온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전화를 하니까 그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제조사 관계자가 아니라 딜러사 관계자한테 연락이 와요. 그리고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해당 상황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딜러사 CR팀에서도 제가 벤츠 측 관계자하고 좀 통화를 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불가능하대요. 그럴 이유가 벤츠 측에서는 없대요. 전 이 얘기가 좀 당황스러웠는데 심지어 딜러사 CR팀에서도 벤츠코리아 담당자하고 연락이 안 된대요. 그래서 심지어 유령회사인가? 라는 느낌이 나요. 그럴 정도로 진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최근 뉴스에도 보도가 되기 시작했는데 벤츠 AS 관련 이슈들이 많죠. 특히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고요. 여기서도 서비스 센터는 정상이라고 하거나 문제를 제대로 고쳐주지 못해서 난리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봤습니다. 벤츠를 처음에 선택을 하는 거는 그래도 그 브랜드를 만족을 하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해당 브랜드가 원래부터 이렇게 문제점들에 대해서 대처를 미흡하게 한 건지 건성건성 진행을 했는지 제가 해당 브랜드 차량을 처음 구매를 했기 때문에 확언은 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신을 할 수 있는 건 해당 브랜드가 너무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차량의 주 문제인 엔진 소음 외에도 다른 문제점들의 정비도 그렇고 심지어 제가 지금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 2의 직업으로 정비사를 준비하는지 착각이 들 정도로 제가 엔진룸에 대해서 공부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제조사가 고객한테 이렇게 전문가식으로 알게끔 하진 않을 거예요. 다 본인들이 고쳐주려 하고 이러겠죠. 근데 벤츠는 그게 아니에요. 외제차뿐만 아니라 국산차도 뽑기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뽑기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지만 소위 뽑기를 못 해가지고 문제 있는 차량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제조사 측에서는 인정할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인정을 하고 그에 따른 확실한 정비나 대처가 필요하다고 느껴져요. 근데 벤츠는 네임밸류에 맞지 않게 너무 과대평가된 느낌이에요. 이 시스템이 중소기업보다 못한 것 같아요. 심지어 차량을 구매를 할 때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산 차량을 타면서 타는 내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근데 정비도 안 된다? 제조사 컨택도 안 된다? 그게 바로 벤츠예요. 근데 일반화를 시킬 수는 없지만 선택의 폭이 넓어진 현재 벤츠를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절대로요. 그리고 차량은 기계이기 때문에 애프터 서비스가 정말 중요해요. 근데 벤츠는 그게 안 돼요. 단순히 삼각별
아무 필요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아셔야 돼요. 벤치코리아는 이렇게 고객을 대응하면 안 돼요. 매번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문제가 생긴 해당 브랜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해당 브랜드를 비판하는 것에 그쳐서는 사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죠. 이들이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거만한 태도를 보일 수 있는 이유, 대한민국 관련법이 너무나 느슨하고 허술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제조사의 품질 및 서비스 관련 피해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단순한 비판에 그치는 것이 아닌 모든 소비자들이 힘을 합쳐 움직여야 합니다. 보트포스트 오늘의 제보였습니다.